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인문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20번째 강좌예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저희가 1강부터 이렇게 20강까지 쭉 들었다는 게 여러분들이랑 그동안 정도 좀 많이 들었고 아쉽지만 아쉬움은 일단 뒤로 하고 오늘도 중요한 수업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2중 지문이랑 3중 지문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본 지문들은요. 단일 지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지문을 2개, 3개 연계하는 이런 문제 세트가 시험장에 가시면 맨 끝에 총 5세트, 2중 지문 2세트, 3중 지문 3세트 이렇게 5세트가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딸려있기 때문에 거의 정독해서 다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배점도 좀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다뤄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중 지문에서도 유닛이 3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메일 낀 요 2중 지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중 지문, 이메일 회람 공지 2중 지문인데요. 먼저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지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두 지문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문이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여기 문제가 이렇게 5문제가 좀 딸려 나와요. 근데 이 5문제를 풀려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쭉 읽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문제로 가셔서 키워드에 맞는 거 뽑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중 지문만의 특징, 이 연계 문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 나오는 요 단어,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요 단어가 뭔가 연결이 돼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걸 갖다가 힌트로 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풀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뭔가 추리소설 푸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ETS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 연결되는 느낌을 좀 봐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이 이메일이 나왔기 때문에 늘 하듯이 저희가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보였는데 저희가 요 골뱅이 계정 주소를 좀 보기로 했었죠. 계정이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같은 회사 사람은 아니고 이게 둘이 무슨 관계인가? 일단 받는 사람이 에밀리 존슨. 줄여서 에밀리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보내는 사람은 마거렛 커툴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인가 봤는데 회사에서 고객님인가 이런 거 봤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라 제목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꼭 아셔야 되는 단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뭐죠? 지원 또는 지원서죠. 그리고 앞에 job까지 있으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간 입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뭔가 지원하고 채용하고 면접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올 거긴 한데 아직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지원자고 누가 채용 관리자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 에밀리가 누군지 쓴 사람은 누군지 첫 번째 줄을 딱 읽어보니까 Thank you for applying to work at PRP Global News라고 해서 우리 회사, 우리가 약간 언론 회사네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원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걸 보니까 편지 받는 사람 에밀리라는 사람이 옆에다 써볼게요. 이 사람이 applicant, 지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에밀리는 이전에 지원을 했었고 그 지원했던 에밀리한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 회사 사람이. 그리고 살짝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살짝 봤더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qualified, 자질을 갖췄다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원자가. 그래서 면접 보나 봤더니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보니까 우리가 인터뷰, 당신과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라고 해서 딱 꼬집었네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담겼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답장 나온 다음에 지원해줘서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기한은 자리가 없어 이럴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마음에 들어서 인터뷰를 하겠다, 면접까지 보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흐름은 입사 지원자와의 취업 인터뷰 일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도 똑같이 이메일이고요. 봤더니 받는 사람도 이제 약간 수신자와 발신자만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편지에 답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마거렛 커툴린이고 보낸 사람이 에밀리 존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답장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어떤 내용 나왔나 봤더니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직책에 대해서 연락 주셔서 신났죠. 지원했는데 답장이 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꼭 당신네 회사랑 면접 보고 싶어요. 인터뷰 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역시 또 이것도 비슷하게 인터뷰, 취업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지문의 연계 관계는 다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질문으로 가서 키워드 살펴보셔야겠죠? 그럼 키워드를 보시는데 미즈 존슨이 그 다음에 most likely. 요거 나오면 추론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끼면 대놓고 나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들 추론을 해서 잘 찾으셔야 되는데 아까 미즈 존슨이 여러분들 아까 지원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거냐, 누구랑 면접을 볼 거냐. 그래서 오늘 보기를 보면요. 그 회사의 직원 이름이 다 나오고요. 요 사람들 이름이 다 본문에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그 연계 단서로 푸는 문제예요. 첫 번째 지문만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지문만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지문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서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잘 찾을 거예요. 키워드는 파악했으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 있냐면 저희가 슬라이드에 두 지문을 딱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저희가 단서가 있는 첫 번째 지문의 중후반 부분과 두 번째 지문의 중후반 부분을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아까 저희가 살짝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제는 그때 당신과 꼭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다음 주에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일정을 좀 정할 건데 복잡해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면접을 보고 싶긴 하지만 이 사람이 will be out of the office 사무실을 좀 나가서 출장을 떠나게 된대요. 비즈니스 트립을. 그리고 그때 이런 신문사 사장님이 카란 다나홀 이 사람도 아까 보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출장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화요일 오후까지는 계속 출장이 있을 거래요. 그럼 화요일까지는 계속 안 되고 그다음에 접속부사 나왔네요. 따라서 나는 당신하고 개인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데 선택권을 줍니다. 언제냐면 수요일이랑 목요일이랑 금요일 오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선택권을 나름 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서 이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이 안 된다면 그럼 그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프레드 멘도자라고 해서 우리 프레스 오피서라는 다른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하고 월요일 날 면접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또 다른 옵션을 주고 근데 혹시 월요일도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아니면 필립 레이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비서인데 그 사람이 당신하고 화요일 날 면접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선택권을 일주일 내내 줬네요. 주말 빼고 월, 화, 수, 목, 금 다 줬어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근데 이제 면접 보는 좀 사람이 다 다르긴 하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썼고 그럼 그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너무 궁금하죠?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꼭 보고 싶어요 까지는 저희가 같이 읽어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아쉬움을 좀 말하네요. Unfortunately, 일과의 부사인데 불행하게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이 사람도 바쁜가 봐요. 제가 이 나라를 떠나게 돼요. 즉 출국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슨 일 때문에 나가 있게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떠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는 날짜는 내가 유일하게 인터뷰를 볼 수 있는 날짜는 다가오는 월요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 나온 거 보이시죠? 오늘 지원자인 요 사람이 면접을 볼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월요일이었어요. Monday. 그러면 느낌이 오죠? 여기서 멈춰주지 말고 아까 요일을 정리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지문으로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지문으로 올라가서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월요일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첫 번째 지문에 월요일에다 동그라미 친 다음에 월요일 날 면접을 보기로 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그때는 프레드 멘도자였었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계 문제로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프레드 멘도자 B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등장했던 엑스트라였었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풀다 보면 뭔가 빵 터지는 느낌도 들고 와 시원해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궁금하시다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삼중 지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지문은 지문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지문이 있고 이렇게 5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문을 다 연계관계를 좀 보셔야 되고 거의 다 정독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삼중 지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ETS 예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이 무려 3개가 나오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세 지문을 살짝씩 보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쭉 읽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을 보셨는데 이메일이에요. 이제 뭐 여러 번 연습해서 알죠? 여기 계정 주소를 봤는데 계정 주소가 여태까지랑 다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sige.co.uk
NZ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 계정이 같은 걸 보니 같은 회사 직원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회사일까 살짝 봤더니 여기쯤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저 S가 South, I가 Island, 그 다음에 Gas and Electric이라고 해서 가스랑 전기를 뭔가 관리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끼리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Vacation Request인데 vacation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vacation이라고 하면 우리는 방학으로 많이 하지만 회사에서 쓸 때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휴가를 쓰고 싶을 텐데 맘대로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 쓰고 싶으면 미리 저 이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가 좀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먼저 허락받고 승인받고 그러는 내용인데 오늘은 일단 휴가가 휴가 요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 이름을 보니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미스터 얀인데 아직은 좀 확인이 안 돼요. 누가 지금 부하 직원이고 누가 상사 직원인지.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발신자를 보니까 요 회사에 봤더니 Director of Operation 운영부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상사네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실비아 펜데그라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좀 보시고.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좀 높은 디렉터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employee. 그래서 이 직원이 저 휴가 좀 쓰면 안 될까요? 미스터 예니가 휴가 좀 쓰면 안 되냐고 요청을 했는데 그 디렉터가 그거에 관련돼서 뭔가 대답을 한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문 내용 스타일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좀만 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지문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는지 볼게요. 좋은 느낌으로 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이제 몇 개의 전화를 받았어. phone calls 나왔죠. 그리고 그 전화는 from customers, 고객님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인데 또 어떤 전화냐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제는 네가 했던 일이 되게 좋았다고 praising, 칭찬을 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이 사람 괜찮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나는 정말 너가 열심히 일해줘서 grateful,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제 뭔가를 깔아놓고요, 근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에이 쉽지. 내가 너한테 request, 요청을 grant, 승인해 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신났겠어요, 여러분. 미스터 예니 씨는. 이 사람은 휴가를 요청을 했는데 딱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슬쩍 보니까 휴가는 언제 가나 봤더니 우리 날짜 한 번만 써볼까요? October,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인 거 알죠? 10월 달에 휴가를 쓰고 싶다고 얘가 요청을 했던 거고 왜 쓰는지 이유도 봤더니 relatives, 친척이란 뜻이라 친척 만나러 휴가 좀 써도 될까요? 했는데 승인을 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어쩌다 보니 다 읽었는데요. 직원의 휴가 신청을 승인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메모라고 해서 회사에서 떨어진 공지사항인데 아까 그 회사 이름 그대로 나왔어요. South Island Gas and Electric. 똑같은 회사고 다만 이때는 사람 이름이 아까 무슨 Operational Director 이게 아니라 보니까 repair staff, 모든 이 회사의 수리 직원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고요. 단체 편지를. 보낸 사람은 shift 매니저예요. 그럼 shift가 뭐죠, 여러분들? 토익에 shift가 나오면 교대 근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 매니저가 단체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일정 변경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갑자기 이 회사의 직원들의 왜 교대 근무 일정이 변경됐지? 뻔하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사람이 직원이 휴가를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휴가 떠나요? 그럼 그 사람이 휴가 떠난 자리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는 없죠. 나머지 직원들이 메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리를 메꿔야 돼서 그 사람이 휴가 간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정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나왔던 예니스, 그 사람이 will be absent, 부재를 하게 될 거다. 휴가를 떠나게 될 거다 나왔고 날짜도 아까는 10월 달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꽤 오래 쉬네요. 10일 동안 휴가를 가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자리를 others, 다른 사람들이 좀 메꿔줘야 돼서 이때 구체적으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정하다라는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assign 이란 뜻이라서 assign이 배정하다고 오늘은 이 휴가 떠나는 예니스의 자리를 한 명이 하긴 좀 힘드니까 두 명 나눠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칼라니 르후아라는 사람한테는 이제는 캔터베리라는 동네에 가서 이젠 수리 좀 해라, 방문 좀 해라 라고 배정을 하고요. 또 다른 제니
에드거튼이라는 사람한테는 퀸즈타운 동네를 네가 대신 커버해라.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을 보니 이때는 직원이 휴가를 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바뀐 근무 일정이랑 배정 장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이해가 됐죠? 연계 흐름을. 그 다음에 하나 지문이 더 나와요. 세 번째 지문은 뭔가 봤더니 이번에도 또 그 회사, 이번 앞자만 뗐나요? 그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Service Request Form이라고 해서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이제는 거래를 맺고 있는 고객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서 서비스 좀 고쳐주세요. 점검 좀 해주세요. 이게 요청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자마자 이 사람 이름 있죠? 알렉스 미켈라코스. 이 사람이 딱 커스터머, 고객님인 걸 아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계정번호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니까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 문제점. 저번에 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슬쩍 내용도 읽어봤더니 매번 아침마다 내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틀 때 파워, 전원을 잘 안 들어와요.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전원이 나갑니다. 5초 동안 깜빡깜빡 거립니다. 문제점이 있으니 기술자를 보내서 이 이슈도 프로블럼으로 바꿨었죠. 문제점 좀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비스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까지 본 다음에 이제는 질문 가볼게요. 오늘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왔지만 오늘 고객님 이름이 미켈라코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고객님 이름을 써서 미즈 미켈라코스의 그 다음에 전기를 누가 여러분 가서 서비스를 봐줄 거냐라고 하면서 most likely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낌은 좀 왔죠? 저희가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에서 단서가 나오는 부분만 뽑아왔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느낌 알았었죠? 고객의 방문 수리 서비스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키워드까지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제는 연계 문제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에서 같이 볼 건데 아까 세 번째 지문에서 초반부에 고객님이 우리 동네 와서 좀 텔레비전 전기 안 들어오는 것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동네가 중요합니다. 동네가 캔터베리라는 동네였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중요해요. 날짜가 딱 하필 아까 그 사람이 출장 가서 대신하는 직원들이 봤던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5일 날 캔터베리는 누가 대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힌트를 찾았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지문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누가 이 캔터베리에 배정이 됐나 다시 한번 살펴보니 아까 이 사람 예니스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 얘랑 있었는데 캔터베리에서 근무를 하게 될 사람은 바로 칼라니 르후아였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의 연계를 찾아서 정답은 D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거 풀어보면서 힌트가 어떤 지문에 있는지, 사람 이름 반복되는 거, 날짜 반복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 그다음에 장소 이런 식으로 장소, 사람 이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 연계 단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이렇게 인강에서는 독해를 풀기에는 너무 여러분들 화면이 좁아서 많이는 못 도와드렸는데 제 마음은 다들 아시죠? 옆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딱 달라붙어서 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실 때 언제든지 힘든 사항 있으면 ETS 카페나 저희 끝장 토익,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다 좋아요.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발벗고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 ETS와 YBM과 끝장 토익이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